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미남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서대전고등학교 수석 부회장에 당선되신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이번에 서대전고등학교 또 뭐 응원하려고 했었죠? 네네네. 응원 먼저 하세요. 네네. 브라질을 넘어 꼭 8강 가자!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서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으로 딱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 높은 자리잖아요. 하여튼 많이 부족한데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고요. 이 서대전고 건배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앉아있지 않고 서 있고 뛰어다니겠습니다. 그 수석은 그 차기에 총동창회장 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거하고는 뭐 꼭 관련은 없죠. 네. 다음에 꼭 다음에 총동창회장까지 수석 부회장 하려고? 네. 총동창회장까지 가시기를.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당사자 간 녹음 과연 어디까지 처벌이 되는 거 아니지? 어디까지가 아니죠. 처벌을 하는가? 네. 그 내용이잖아요. 네네. 역시 오늘 또 법조인답게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당사자 간 녹음 과연 처벌 받아야 하는가? 그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제 녹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간 녹음이 있고 이제 제3자 녹음이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녹음하는 걸 이제 도청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도둑질해서 듣는 거죠. 네네네. 도청은. 당사자 간 녹음은 이제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데 당사자 간 녹음도 뭐 사생활의 비밀이나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얼마 전에 이제 모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녹음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녹음한 걸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퍼뜨린다? 아니면 어디 알리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법안에 제출하신 분은 녹음도 불법이고 녹음 자체가 이걸 불법이다. 쓰면은 또 예를 들어 그 녹음한 걸 갖고 명예를 훼손하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녹음한 것도 또 별개네요. 어쨌든. 그렇죠. 녹음만으로 불법이면 그 자동 녹음 어플은 다 불법이네요. 이제 어플이 없어져야 되겠네. 법이 통과된다면. 네네네. 통과된다면 그런 이 것이죠. 법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발의가 됐나요? 그 전에도 이제 나왔었을 것 같은데.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사생활. 뭐 이거를 찬성하는 부류도 있고 뭐 반대하는 부류도 있긴 할 것 같지만 요 내용 제가 봤을 때는 그 청담도 술자리 그 내용 그 내용 때문에 요게 조금 많이 요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때 유튜브를 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모년 모월 모시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김앤장 30명이 모여서 술자리 했다는 사실이냐 뭐 이런 취지로 물어봤는데 김의겸 의원의 그 질문의 근거가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랑 통화한 내용을 남자친구가 이제 첼리스트 동의 없이 녹음을 해가지고 제보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보자가 다시 이제 김의겸한테 넘겨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죠. 녹음만 들어서는 결국은 근데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그렇긴 했지만 제가 들었을 때 뭐 진짜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작년 5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유명하시죠.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란 분이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좀 툭 까놓고 얘기해서 좀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장검사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리발을 내밀었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역시 우리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대비를 하잖아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몰래 녹음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공중파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그래서 참 거짓말이 많잖아요.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법조인으로 살기 참 깝깝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녹음하고 까발리고 하는. 사실 이 사안도 임성근 그 양반이 녹음을 안 했으면은 그렇죠. 모르는 일이죠. 서로 끝까지 난 한 적 없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테니까요. 끝이니까.
찬성하는 쪽의 내용과 반대하는 쪽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사생활을 좀 침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죠. 네. 찬성론의 근거가 가장 큰 게 이제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것과 관련된 권리는 음성권이라고 그래요. 음성권. 네. 아, 판례에 음성권. 나오는 얘기입니다. 판례. 음성권. 네네네네. 이런 헌법 가치에 음성권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녹음하면은 나의 동의 없이 이렇게 되면 음성권이 침해된다. 그리고 이제 또 침해되는 게 사생활의 비밀. 왜냐면 내가 진서봐.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했는데 그렇죠. 믿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에 침해.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 내가 형수님한테 딱 보낸 거지. 왜 이러세요? 그리고 이제 뭐 통신 비밀의 자유도 침해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찬성론의 근거가 이 녹음해가지고 협박 수단으로 악용된다. 아, 그건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죠.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찬성론의 근거고요. 대부분은 반대론이 많아요. 반대론도 근거가 훨씬 더 많고. 반대론의 반대 근거론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무슨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음이 꼭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증거가 이제 방금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한 것처럼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이제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성범죄 이런 거는 대부분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CCTV가 없다고 하면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주장이 맞서면 증거 대봐라 흔히들 하잖아요. 증거 대봐 이렇게 나오는데 녹음밖에 없는 것이죠. 증거를 활용하려면 많이 활용되고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이런 이제 재판 과정에 굉장히 녹음 파일이 굉장히 유무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성폭력 사건 이제 피해자들이 많은데 성폭력이 특히 이제 모텔이나 뭐 이런 데서 은밀한 공간에서 그렇죠.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둘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강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뭐 처음 만난 사이 이런 거 말고 이제 연인 사이 같은 경우 연인 사이인데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관계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연인 사이라고 성폭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부부 때문에. 사이에도 그런 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자가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조언을 하죠. 네. 전화를 하셔서 증거를 잡으시라. 이게 법이 통과되면 그래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거를 시키는 변호사도 불법을 시키는 게 되네요. 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죠.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일단 범죄 증거를 잡는 데 효용성이 있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합법이고. 네, 미국의 50개 중에서 37개 주 정도에서 합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70% 정도? 다만 이제 나름 의미 있는 국가 중에 프랑스, 독일. 네. 프랑스, 독일은 동의 없으면 불법이다. 상대방 도청이야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당연히 여론조사도 했는데 리얼미터에서 8월에 한 걸 보니까 처벌 반대가 64.1%, 찬성이 23%. 뭐 국민들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지금 상사가 나를 지금 직장에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거를 녹음하지 않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막 협박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꼭 필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아까 듭니다. 찬성론 근거 중에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녹음을 갖고 협박을 하면요 협박죄가 돼요. 그거는 그리고 그 녹음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고 협박을 한 거에 대한 게 죄다라는 얘기죠. 협박죄가 되고 녹음을 갖고 또 명예훼손을 하면은 명예훼손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죄가 되니까 굳이 통화 녹음을 갖고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하면 되고 통화 녹음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면은 아까 우리 뭐 청담도 술자리 의혹 같은 거 명예훼손이 되면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되는 거니까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그렇죠. 아. 그걸 갖고 쓰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따로 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의 네. 100% 개인 의견을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기 시기상조인데 예. 저는 근데 이 모 국회의원이 이걸 꺼낸 거는 나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맨날 뭐 싸우기나 하지. 어차피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 의미 있는 뭐 화두를 그렇죠. 던진 것이고 뭐 사생활 보호를 통과를 안 위한 되더라도 이거 지금 벌써 공청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논의를 이끌어내는 거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법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양쪽의 법익이 충돌하면은 어떤 거를 보호하는 게 중시되냐가 지금 포인트인데 사생활 보호보다는 지금 개인의 실체적 진실과 그 정의 그리고 나의 이제 뭐 범죄 수집 이런 게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당장 통과되기는 어렵고.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 네. 뭐 국민들 인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뭐 오케이 하면 되는데 아직은 여론조사에서 봤지만은 거의 더블 이상으로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안을 낸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원래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네. 자, 오늘 서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이 되신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과 당사자가 녹음 과연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심층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속속들이 좀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